자, 투자자산 그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렇게 네 개 분류가 적혀 있죠. 이 중에 투자자산은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건물을 취득했대요. 그럼 계정과목 뭐라고 써야 될까요? 아무 말 없이 문제에서 그냥 건물 취득했대. 그러면 투자 부동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라는 걸 표현해야 유형 자산이 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샀다는 건 투자 목적인지 무슨 목적인지 모르지만 영업활동에 쓸 목적이라는 건 명시가 안 됐죠. 그러면 다 투자 부동산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투자 부동산도 우리 자산이잖아. 투자 목적인 거지 자산인 거에는 틀림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취득 시 부대 비용은 전부 다 원가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예를 들어 진짜 투자 목적으로 아니면 장기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데 중개 수수료가 들어가든 또 우리 그 등기 비용이 들어가든 혹은 뭐죠? 취득세가 생각이 안 나. 취득세가 들어가든 자 그것들은 우리 전부 다 우리 투자 부동산으로 처리해둬야 그럼 다 합쳐둬야지 나중에 팔았을 때에 얘 얼마 팔았으니까 얼마에 사왔던 거 얼마에 팔았으니까 이익이 아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겠죠. 자 그럼 투자 자산에서 뭐 장기 금융 상품 적혀 있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사용에 제한이 되어 있는 예금,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 등 적혀 있는데 얘를 계정 과목 뭐라고 한다라고 했죠? 정말 신기하죠. 걔가 이름이 생각처럼 잘 안 나죠. 그죠? 우리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이 특정 현금과 예금이죠. 얘는 보증금이에요. 자, 보증금은 거래처를 무조건 적어둬야 되죠. 그래서 얘는 투자 자산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좌 거래 개설 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다음 63페이지에 있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얘네들은 이야기 안 해도 되겠죠? 우리 어제 얘네들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투자 부동산 적혀 있으니까 자, 우리 투자 자산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이제 67페이지에 유형 자산으로 갑시다. 오늘 저하고 유형 자산 이야기만 하다가 헤어질 거예요. 저하고. 우리 시험에서 흔히 하는 말이 유가증권하고 유형자산하고 이 둘만 알아도 잘 제대로 알아도 시험에 합격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얘 둘은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애고 그리고 얘 둘 가지고 많을 때는 얘 둘만 가지고 이론하고 실기하고 전부 다 합쳐서 그 15점에서 20점 사이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 둘에 대한 변화만 전부 다 정확하게 이해해도 그냥 우리 문제 풀었던 거 보면 막 비품 사고 건물 팔고 감가상각하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온 사방이 문제가 다 나와요. 일반전표, 매매치존표, 결산 그리고 이론 문제까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요즘은 꼽사리처럼 여기에 무형도 한 번씩 끼긴 해요. 유형자산만 하니까 너무 식상해서 틀려라고 무형자산 한 번씩 내고 그래서 얘 둘은 제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첫 시작은 이제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에 대해서 보면 자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자, 저기 됐을까요? 맞죠?
자, 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이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인데, 이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 이전에 발생한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고, 취득 시점 이후에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하는 수익적 지출이 있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자본적 지출이 있어요. 그래서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이제 아는 용어니까 그랬지, 그런 느낌이 오시죠? 그럼 지금 이 취득 시점이라는 게 또 얼마나 정확하게 따지냐면, 자, 여러분이 나중에 IFRS를 쓰는 회사를 가요. 그럼 IFRS 쓰는 회사는 취득 시점을 엄청 예민하게 따져요. 그럼 자, 우리 자동차를 사면 대한민국은 최소한 책임보험이라도 넣어야 차가 출고가 되죠. 그죠? 그럼 우리 회사가 공장 화물 트럭을 사요. 보험을 넣었어요. 아직 우리한테 오기 전에 보험이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쯤에 넣었으면 보험이 1년치인데 여기까지는 취득원가에 포함시켜 버릴 거예요. 일하계산에서. 그만큼 IFRS 쓰는 회사는 자동차 샀을 땐 당연한 일로 봐요. 정말 까칠하죠.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쓰는 곳에 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적당히 하는데, 걔네들은 차 취득했을 때엔 그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차 그 금액 보면 지저분하게 돼 있어요. 몇 천만 원짜리가 아니고 금액이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 게, 좀 물론 현재 가치라는 걸 따지는 것도 있어서 그런 거 섞여 있긴 한데, 거기에다가 얘네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취득 시점 이전에 대한 걸 예를 가지고 보면, 취득 원가에 포함한다는 건 가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산 계정 과목으로 쓰는 건데, 뭐 등기하는 자산이라면 우리가 취득세, 자동차나 아니면 뭐 땅이나 건물이나 선박이나 이런 거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되겠죠. 그럼 이거는 취득원가에 포함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땅 같은 경우는 토지 정지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집안 평탄화 작업한다든지, 혹은 기존 건물 철거 비용이라든지, 우리는 새 건물을 지으려고 땅 샀는데 기존 건물 있던 거 철거한다면 그 금액도 우린 토지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 이 땅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을 만드는 게 취득 시점인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평탄화 작업하고 앞단계에서 기존에 못 쓰는 건물이 있는 거나 우리가 안 쓸 건물이 있는데 사왔을 때 있는 걸 우리가 사용 안 하고 바로 철거하면 전부 다 우린 토지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장치를 가지고 보면 시운전비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직접 자가 건설을 한다면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해 둔 거라든지, 우리가 직접 자가 건설하는 거죠. 얘는. 자, 이런 것들이 취득원가를 포함하는 구성이 되게 될 건데,
그럼 취득원가에 차감하는 것도 있어요. 취득원가에. 취득원가에 차감하는 거 뭐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땅을 사서 기존 건물을 철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거 걸거래. 철거 시 골자재 매각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쉬운 전시 폐물 매각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는 또 취득 원가에서 빼줄 거예요. 얘를 팔고 돈 받잖아. 한마디로 취득 시점 이전에 돈이 들어가면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건데, 거꾸로 취득 시점 이전에 얘 때문에 돈이 들어오면 취득 원가에서 줄여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는데 우리가 그 폐자재나 구리 케이블 뭐 이런 거 하면서 팔 거예요. 그 팔면 팔아가지고 받은 돈은 취득 원가에서 줄이는 거예요. 또 기계장치를 취득하는데 시운전하는 동안 나왔던 부산물을 매각해서 얼마를 받았다고 나오면 그것도 취득원가에서 줄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이제 우리가 좀 하도록 여러 개의 경우의 수가 들어가 있어요. 얘는 더하고 얘는 더하다가 얘는 빼야지,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 시점 이전에 일어나면 그냥 더하고 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바로 감가상각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가 유형자산을 감가상각을 하는 목적이 뭐였죠? 우리 감가상각하는 목적은 우리가 이 유형자산을 취득했는데 취득해도 장부에 자산이라고 적잖아요. 근데 이 자산은 내가 안 지워주면 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이 자산들은 내가 쓰고 있으면 가치가 닳거나 아니면 성능이 저하되어서 못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장부에 기록을 해줘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 자산을 우리가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근데 또 자산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이라는 표현을 또 좀 있어 보이는 사람은 영업 활동에 사용하여 효익을 창출되는 기간 동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제 표현대로 하면 그냥 우리 회사에서 쓰는 동안 얘를 비용화를 시킬 거예요. 자, 그럼 감가상각 봤을 때, 자, 이 감가상각을 우리 기업이 사용하는 동안, 효익을 제공하는 동안 우리가 합리적으로 비용화 시키려고 그러면 필요한 정보가 감가상각 3요소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 3요소. 그럼 감가상각이라고 비용화 시키려면 얼마를 비용화할 거냐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가 취득 원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그럼 효익을 언제까지 일으키냐, 내용 연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비용화 시킬 건데 우리가 사용 효익을 가져다 주는 기간 동안 쓴 후에 얘를 팔았을 때 돈을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은 비용화 시킬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잔존 가치를 알아야 돼요. 잔존 가치는 우리에게 효익을 주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얘를 처분, 매각 시 회수할 수 있는 돈을 잔존 가치라 그래요. 그럼 이 잔존 가치는 우리가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은 팔면 괜찮을 것 같, 금액 잘 받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좋은 제품이, 상품이 생기면 그 가치는 하락할 수도 있겠죠. 혹은 또 거꾸로 오르는 신기한 것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되고, 이 감가상각은 그럼 그게 가치가 하락하지 않거나 아니면 상승하는 거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토지라든지 아니면 임목, 나무는 기간이 경과할수록 가치가 늘어나요. 땅에 심겨 있는 나무를 감가상각한다는 그런 이상한 이야기 들은 적 없죠? 나무는 그런 것처럼 가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가치가 변화가 없는 거는 우리는 그거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맨날 자동차나 비품이나 우리가 누가 생각해도 다른 것들 기계장치나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감가상각 3요소인데 그럼 이 내연연수 동안에 우리가 비용화시킬 대상 금액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죠. 그 금액을 우리는 내연연수 동안 비용화할 거기 때문에 자, 용어 중에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용어를 쓸 건데 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는 게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금액이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에요. 알고 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전에 제가 이 숫자를 아마 예를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취득원가가 120만 원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20만 원이라면 5년 동안 100만 원만 우리는 감가상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잔존가치 20만 원 받고 그냥 얘 팔아버리면 되니까. 그죠? 그럼 그 100만 원을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지금 처음 구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가지고 감가상각하는 방법이 첫 번째 정예법이 있어요. 정예법은 우리 내용연수 동안 균일한 금액을 감가상각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말하는 n분의 1 그냥 같은 금액만큼. 그럼 우리는 얘를 5년 동안 100만 원을 같은 금액을 나눌 거기 때문에 공식은 우리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액을 빼고 이걸 내용연수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위에 있는 걸 지금 위에 분자에 있는 걸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고 이 감가상각은 월할 상각하는 거예요. 얘를 계산할 때는 월할 상각을 해요. 그럼 취득했을 때 1월 1일 날 취득한 게 아니면 1월 미만은 1월로 우리가 계산을 해서 그래서 얘를 우리가 월할 상각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정예법은 취득한 해나 마지막 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그냥 1년치 풀로 다 똑같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냥 첫 시장만 1월 1일 날 취득 안 한 거면 달라질 수 있고 그 외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얘는 취득원가가 120만 원인데 잔존가치가 20만 원이고 내역연수가 5년이면 20만 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20만 원 5번 하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딱 100만 원의 감가상각 대상 금액만큼 뺄 거라는 거예요. 그럼 회계 처리를 하면 X1년도에 차변의 감가상각비 20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해서 뭐라고 예를 들까요? 차라고 볼까요?
그러면 얘가 예를 들어 차량이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이다. 이렇게 자기 짝지를 꼭 달아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럼 1차 년도에 감가상각비가 2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이 20만 원인데, 자, 2차 년도도 차변에 감가상각비 2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 2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했어요. 그럼 자, 2차 년도 입장에서 이렇게 회계 처리하고 나면, 자, 손익계산서나 제조원가 명세서에 2차 년도의 비용은 20만 원만 인식되겠죠. 왜냐하면 2차 년도 이해에 다른 거는 20만 원치다 라는 건데, 2차 년도 기말의 재무상태표의 감가상각 누계액의 잔액은 얼마가 되죠? 그죠? 40만 원 되겠죠. 원래 이해가시죠? 나중에 2차 년도나 3차 년도 하면서 3차 년도의 감가상각비는 20, 3차 년도에 그럼 감가상각 누계액은 60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유론에도 한 번씩 물어보니까, 자, 얘가 왜 계속 쌓여가죠? 얘 성격이 뭐죠? 감가상각 누계액의 성격은 자산이죠.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정해법 보니까 좋죠? 자, 그럼 우리 좀 쉬었다가 이제 감가상각 대상 금액 가지고 계산하는 다른 방법도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